한국사 속의 사랑. 사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산 성주 기생 성산월. 민재인은 성종 24년인 1493년에 태어나 명종 4년인 1549년에 죽은 조선 전기의 인물로 역사와 문장에 능하고 좌천성을 지낸 인물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과거에 번번이 실패했는데 하루는 과거에 낙방하여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다 남대문 밖에 이르렀는데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언덕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강분이 서류, 탄도도 지무궁, 강을 따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없이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탄식하네. 임조룡 지고암, 인원연 지유종, 소정방이 용을 낚은 옛 바위에 이르니 용틀이 하던 예전에 자취를 짐작하겠네. 백마강부라는 제목의 부의 앞구절인데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고 하여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금강의 이 전설은 백제의 혼을 낚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인들이 즐겨 읊었습니다. 민재인이 백마강과 낙화암을 살피면서 백제의 멸망과 인생의 무상함을 부르 노래한 것으로 스스로 일세를 풍미할 만하다고 자부하였는데 선배들이 보통이라고 평가절하를 해서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선비를 알아본 기생 성산월. 때는 봄꽃이 만개하고 잎잎이 푸른 수양버들이 늘어진 양춘가절이었는데 봄 경치에 취했는지 민재인은 처음에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백마강부를 읊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한 기생이 한강에서 유선놀이를 하는 고관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남대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기생은 초록색의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차려입고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고삐를 잡은 동자가 뒤에는 검은 고를 등에 진 노복이 있었는데 옥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듯 아름답고 초승달 같은 아미의 추수 같은 눈이 서늘했습니다. 성산월이야? 한양 제1의 기생이라고 하더니 명보라자닐세. 기생의 나들이를 구경하는 행인들이 탄식을 했는데 기생은 그런 행인들을 도도한 눈빛으로 쓸어보면서 남대문을 나서 한적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선비의 비탄에 잠긴 노랫소리가 시원한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는데 수양버들 가지를 걷고 언덕을 바라보니 신선 같은 풍채의 선비가 도포자락을 펄럭이면서 부채를 흔들며 불을 읊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백마강부는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비장한지 기생은 가슴이 먹먹해져 왔는데 기생은 자신도 모르게 언덕으로 올라가 민재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소인은 한양의 천기 성산월이라고 합니다. 선비는 어디서 오신 분이기에 이 적막한 언덕에서 홀로 불을 읊고 계십니까? 성산월이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민재인은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니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성장을 하고 전모를 썼으니 기생인데 천연하고 아름다운 자태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라 중국의 4대 미인이 환생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흥 사람으로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낙방거사요. 그래서 부가 처연한 것입니까? 이번 급제자의 글들이 모두 내 글만 못한데 내가 낙방하였으니 알 수 없는 일이요. 정녕 억울하시면 다시 한번 읊어보시지요.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약간의 글을 읽은지라 선비님의 부가 정녕 걸작인지 품평을 해보겠습니다. 선비님께서 탓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정이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시오. 기생이라 내외할 일도 없고 인적 없는 언덕이라 민재인이 낭낭한 목소리로 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부소왕기 연무공해 낙화마 강파동해 백제의 왕기는 연기와 안개 같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낙화암 아래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는구나. 아찰동풍 대쾌도해 망망춘수기 방초해 검은 동풍이 일어서는 배를 돌리고 멀고 아득한 봄 시름을 방초에 맡기도다. 민재인이 읊은 백마강부에 크게 감동한 성산월은 민재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양에 그대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으나 민재인은 여비를 다 탕진해 머물 방법이 없노라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첩에게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선비님을 봉양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첩의 집으로 함께 가시지요.
성산월은 대담하게 민재인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에 취한 민재인은 그녀의 뒤를 따랐는데 집에 도착하자 성산월이 깨끗한 방의 상석에 민재인을 앉게 한 뒤에 절을 올렸습니다. 첩이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리 패를 끼쳐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첩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사모한 분이니 개념치 마세요. 술상이 들어오자 성산월이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섬섬 옥수로 술을 따랐는데 술잔을 주고받고 그윽한 눈길이 오고 가다 두 남녀는 마침내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난군께서는 첩의 치맛자락에 백마강부를 적어주소서. 허허, 치맛자락에 어찌 글을 쓴다는 말이요? 예부터 선비가 기생의 치맛자락에 글을 쓰는 것은 흉이 아니라 풍류라 하였습니다. 민재인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문방사우를 준비했고 민재인은 성산월의 속치마에 백마강부를 빽빽하게 적어 주었습니다. 난군께서 저의 집에 계속 머물면 사람들이 탕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여 여관에 머무소서. 성산월이 은비녀와 폐물을 주면서 민재인에게 말했는데 장안을 뒤흔들고 있는 명기와 보낸 꿈결 같은 사흘로 몽롱한 황홀경에서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산월이 축객령을 내린 것입니다. 속히 걸음을 재촉하소서. 의원은 젊은 선비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성산월의 재촉에 민재인은 이원에서 나와 남대문 근처의 여관에 숙소를 정했는데 성산월은 민재인을 보내고 가슴속으로 울었습니다. 성산월은 민재인의 백마강부를 몇 번이고 다시 읊어보았는데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알겠다는 구절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성산월은 문장과 가무가 모두 뛰어나 고관들의 연회에 자주 초대를 받는 조선 제1의 명기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존경할 수 있는 난군을 만났지만 그를 떠나보내야 했고 백마강부만 읊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인의 백마강부는 짧지만 장쾌한데 경종 3년에 중국 사신이 조선의 문장을 보기를 원하자 나라에서 엄격하게 선발한 부 중에 민재인의 백마강부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빼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굴러온 복을 차버린 소인배. 성산월은 원래 성주 출신이었는데 제주와 용모가 출중해 선상기로 뽑혀 한양으로 올라온 기생으로 꽃같은 용모가 조선 제1이고 가무가 일품이었습니다. 성산월이 검은고를 타면 학이 날아와 듣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무짐승들이 몰려와 귀를 기울였다고 하며 장안의 세력가와 후걸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성산월을 안기 위해 몸살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성산월이 고관들이 주최하는 상춘맞이 한강의 선유놀이에 참가하였는데 유명한 고관들과 기생들이 참여한 선유놀이는 한낮부터 시작되어 밤이 깊을 때까지 흥겹게 계속되었습니다. 성산월은 잔치가 파장이 되어 가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는데 남대문에 이르자 이미 성문이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하여 우장을 준비하지 않은 성산월은 비를 흠뻑 맞았는데 캄캄한 빗속에서 인가를 찾아 헤매는데 저 멀리 연못 서쪽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산월은 비를 맞고 달려가 창 밑에 이르렀는데 안에서는 선비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성산월이 창문을 두드리자 젊은 선비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장안의 기생인데 양반들의 선유놀이에 불려왔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 가기를 청합니다. 성산월이 낭낭한 목소리로 선비에게 청했는데 성산월을 본 선비는 비가 오는 한밤중에 화려하게 단장을 한 요염한 여인이 문을 두드리자 요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괴가 어디라고 감히 사람을 희롱하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라. 요괴라니 그 무슨 말씀이요? 야심한 시각에 선비가 글 읽는 방문을 두드리는 묘령의 여인이 요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선비는 문을 쾅 닫고 구슬이 부딪히는 듯한 맑은 목소리로 귀신이나 요괴를 쫓는 경전인 옥추경을 외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빗속에서 떨면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서 그곳을 떠날 때 성산월은 선비가 괘씸해 창문을 두드리고 선비에게 이 불쌍한 서생아, 장안의 명기 성산월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내가 바로 성산월이다라고 호통을 친 뒤에 떠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자신의 안목을 탓했으나 이미 떠나버린 배였는데
성산어를 알아보지 못한 선비는 첨정 김예종으로 훗날 이 일을 두고 풍류객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산어는 선비에게 호통을 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하고 당당한 기생이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도록 한 사람. 성산어는 민재인을 집에서 내보낸 다음날 고관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고관의 아들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크게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내로라는 기생들이 모두 몰려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성산월의 차례가 되어 성산월이 민재인의 백마강부를 부르자 만장한 고관들이 모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가 참으로 훌륭하다. 제목이 무엇인가? 백마강부입니다. 누가 지은 것인가? 첩이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선비가 지은 것입니다. 그 선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번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선비입니다. 그가 지은 부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산월이 치맛자락에 적힌 백마강부를 보여주었는데 고관들이 살피자 다시 없는 훌륭한 시였습니다. 아, 우리가 급제자를 잘못 뽑은 것 같으니 주상 전하께서 후정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청을 드려야겠어. 고관들이 백마강부를 다시 읽고 찬탄을 하여 임금에게 후정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자 중종이 후정시를 실시해 민재인이 장원으로 급제했는데 민재인의 백마강부는 동문선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성산월은 민재인과 사흘 동안의 짧은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녀가 민재인에게 다시 과거를 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는 장원급제를 한 이후 성산월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산월은 기생과 선비의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어 이후 그녀는 한 사람의 양반을 선택하여 사랑을 하지 않았고 수절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인의 연인이 되는 길을 택했는데 오랜 세월 조선 제1의 명기로 명성을 떨치면서 살다가 말년에 장흥 부자의 첩이 되었습니다. 장흥에 돈 많은 창고지기가 있었는데 재물을 이용해 성산월을 첩으로 삼았으므로 명성이 조금 떨어졌다. 어우야 땀. 성산월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여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기생들은 젊었을 때 양 만나 첩실이 되지 않으면 늙어서 병들고 쓸쓸한 삶을 살지만 성산월은 돈 많은 중인을 선택해 편안히 생을 마친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사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산 성주 기생 성산월이었습니다.